봅시다. 모로코, 크로아티아. 자, 일단 모로코. 모로코 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누구 있습니까, 근데? 모로코 하면 생각나는 선수 딱 두 명 나올 것 같다. 딱 두 명 나올 것 같다. 아, 그렇지. 지혜. 또 그렇지. 딱 얘네 둘이 나올 것 같았어. 맞지. 근데 맞지. 워낙 그래도 그죠?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, 그나마 조금이라기보다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그죠? 충분히 뭐 요 두 명이 나올 수가 있는데, 자, 그렇죠. 엔데시리하고. 자,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 뭐 원래부터 크로아티아는 강하죠. 강한데 이제 그런 메인 선수들의 기량 자체가 좀 저하가 되고 그죠.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페리시치 같은 경우에는 클럽팀에서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는 수준이고 그죠. 저 전방에 크라마리치도 그렇게 폼이 좋다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. 예. 왜냐면 경기당에 물론 득점을 하는 선수긴 하지만 경기당의 기복 자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렇고, 대신에 이제 중원이 조금 강하긴 강하죠. 모드리치도 그렇고 뭐 브로조비치 충분히 만들어내고 찔러줄 만한 선수들이 있는 크로아티아라서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.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로코 쪽이죠. 모로코 쪽. 그렇죠. 이 크로아티아가 굉장히 잘하는 날에는 좀 잘하고,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크라마리치 같은 경우에는 딱 포텐이 터지는 날 뭐 멀티 득점 이런 식으로 하는데, 조금 그게 뭐 아무튼 기복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믿지는 못하겠다. 자, 근데 요 모로코, 예. 여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하킴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걔네들을 포함해 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은 선수들이 많습니다. 음. 자, 일단은 우리 어 올해의 가장 반대 개꿀팀이 어딥니까? 리그에서 가장 반대 개꿀팀. 그렇죠. 그렇죠. 앙제랑 보험 그죠? 근데 이 앙제에서 뛰는 부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폼이 좋습니다. 항상 이 경기 내에서 뭔가 주도를 하고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. 그리고 뭐 엔네시리 같은 경우에도 뭐 득점 폼이 완전 개폼이긴 한데 그래도 한타 칠 수 있는 선수긴 하다. 일단 또 수비 쪽이 문제야. 수비 쪽은 마즈라위라든지.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울버햄튼에서 뛰었었던 사이스 그죠? 울버햄튼에서 뛰었는데 지금 이제 터키가 있죠. 그리고 그 저기 뭐냐 스타드렌에서 그 저기 뭐냐 웨스트햄으로 온 아게르드.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하키미까지 포함해가지고 수비 쪽도 나름의 괜찮고, 그 다음에 중원 쪽도 마찬가지고요. 예. 공격까지 해가지고 모로코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. 아니기 때문에 과연 조금 그 뭐랄까요? 뭐라 표현해야 될까?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지만 뭔가 좀 추락하고 있는 크로아티아가 그래도 전기를 잡아낼 것이냐, 아니면은 못 잡아낼 것이냐,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최근에 경기들 보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그다음에 웨일스, 그다음에 뭐 있었 어제 그 뭐 있었노? PK 실축 멕시코, 폴란드. 보셨다시피 조금 팽팽한 경기들은 대부분 언더예요. 경기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죽자 살자 막 몰아붙이지도 않고, 그렇다고 죽자 살자 그렇게 밀리지도 않습니다. 물론 시간대별로 잠깐 어느 팀이 10분간 주도를 했다가
또 잠깐 멈췄다가 또 어느 팀이 주도를 했다가 요런 부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쪽으로 엄청 치우치는 그런 경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언더 쪽을 봅니다. 언더 쪽. 언더 쪽. 그리고 여기가 1대1이 났죠. 그죠? 1대1이 났고 여기는 0대0이 났고 여기도 여기 이 경기도 조금 팽팽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언더 쪽이 괜찮아 보이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도 그동안 A매치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아쉽게 한 골차 패배 뭐 이런 거는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래도 크로아티아가 기본적으로 월드컵에서도 뭐 지난 월드컵에서도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라서 아쉽게 한 골차 패배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막 두세 골차 이렇게까지 지는 거 생각 안 합니다. 그래서 뭐 무승부나 해무 쪽 딱 그냥 무승부 아니면은 아쉬운 한 골차 패 딱 요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언더 쪽이 가장 알맞을 것 같다. 아시겠죠? 주택님 어서 오세요. 자, 독일, 일본. 자, 여기는 젊은이의 나라. 젊은이. 젊은이와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노령 인구가 가장 많은 늙은이. 젊은이와 늙은이의 대결인데, 자,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이거 근데 일본이 그렇게 뭐 쉽게 내려앉을 것 같지는 쉽게 막 말릴 것 같진 않아요. 나 독일이 별로 기대가 안 된다. 일본 선수들이 독일에서 뛰는 애들이 많은 게 변수다. 그죠. 뭐 카마다도 그렇고 그죠. 뭐 엔도라든지. 독일 준우승을 본다고. 오호. 일단 뭐 당연히 그죠? 당연히 죽음의 조라고 얘기했을 만큼 독일과 이제 뭐 한조가 된 일본이 조금 전력상에서는 아쉬운 모습이 있죠, 그죠? 전력상으로는 아쉬운 모습이 있는데, 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득점의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대다수 이제 그 뭐 해외 쪽, 그러니까 외신의 그런 평가도 지금의 일본은 절대 만만치 않다,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지금 어느 팀이랑 붙어도 되게 좀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고, 그 다음에 뭐 뭐랄까요, 그런 지표들만 봐도 일본이 지금 되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지더라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.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. 자, 물론 어제 뭐 멕시코나 폴란드 이런 애들도 이기면 좋겠죠. 하지만 전력상으로 그렇게까지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가 났던 거고, 일단 첫 번째는 독일이 무조건 잡으려고 좀 무리를 할 거예요. 그런 와중에 뭐 일본이 먼저 실점을 하든 먼저 득점을 하든 어느 팀이 먼저 득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물론 양 팀 다 득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에도 득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. 요새 보면은 강팀들도 실점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어제 보세요.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그다음 뭐 프랑스도 그렇고 다 실점을 합니다. 잉글랜드도 마찬가지고. 그죠? 잉글랜드 6대2, 프랑스 4대1, 아르헨티나 1대2. 그죠? 강팀들도 실점을 많이 하는 지금 월드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독일도 실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, 그다음에 일본도 득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.
예, 승패요. 뭐 솔직히 독일 쪽이 그래도 우세하죠. 독일 햄무 정도 보는데 저는 일단은 오버가 우선적입니다. 예를 들어서 만약 일본이 먼저 골을 넣었다 가정해 봅시다. 그렇게 되면은 독일이 이기려면 무조건 오버가 첫 번째 선택지겠죠, 그죠? 그래서 오버 쪽이 더 나아 보입니다. 아시겠죠? 저는 그래서 전반전에 최소한 2골 정도 나지 않을까. 모르겠어요.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답답하다 보니까 전방이. 예. 아 이건 조금 뭐 햄무 쪽으로 그냥 걸러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요거는 스페인은 솔직히 한번 봅시다. 지켜봅시다. 물론 뭐 어느 팀이랑 붙어도 점유율을 항상 70 이상 가져가는 스페인인데 그럼 뭐 하냐고요. 골이 안 나는데. 예.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 경기만큼은 조금 지켜보면 좋겠다. 약간 요런 생각은 드네요. 예. 코스타리카가 몇이야? 30 몇이 아니야? 31이네요. 예, 더 낮은 팀들 많아요. 호주도 있고요. 캐나다도 있고요. 에콰도르도 있고요. 가나도 있고요. 가나가 61인데 61이 가나가 제일 낮은 거 아니야? 그러면 와 이걸 졌다고? 어질어질하다. 아르헨 우승 후보 본다는 자체가 웃음벨이 고요한님. 어제 경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코파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소집했을 때 경기 보면 우승 볼 수도 있습니다. 존나 잘했어요. 존나 잘했다니까 그동안. 그 나도 존나 얼탱이가 없는 거야. 나도 어제 솔직히 말해서 나도 어제 솔직하게 100장 갔어요. 씨어 존나 믿었으니까. 어. 아니 그만큼 존나 잘했다니까. 그걸 믿고 간 건데 뭐 어쩔 수 있겠나. 어. 그죠? 나 그래도 어제 존나 속상해가지고 술도 한 잔 먹었구만은. 자, 아무튼 어질어질하다 씨. 아무튼 스페인은 뭐 저는 일단 한 경기 좀 지켜보자는 마인드예요. 아시겠죠? 요거는 뭐 마음에 안 든다. 아르헨티나. 자, 벨기에하고 캐나다하고 이거 형들아 알폰소 나올 수 있나? 아직까지 물음표 떠 있지. 벨기에 일단은 뭐 솔직히 말해서 덕배라든지 그죠? 아니면은 뭐 수비 쪽에 베테랑들 베르통원이나 알더베이럴트 아니면은 뭐 중원에서는 솔직히 좀 조금 답답하긴 한 것 같아요. 중원에서는 뭐 비첼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라스코 이런 애들이 조금 답답함을 보일 것 같긴 해. 아자르도 뭐 제대로 된 폼이 아니고 그죠? 그래서 지금 벨기에가
진짜 전력 대 전력으로 싸워서도 어느 정도 좀 강팀들한테 많이 무너지기도 했었고,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벨기에 입장에서는 덕배를 필두로 해서 되게 좋은 멤버들이 많은 건 맞지만, 글쎄요, 그렇게까지 막 엄청 좋다 이렇게는 평가 못 하겠습니다. 음, 그래서 근데 캐나다는 좀 얘기가 다르죠. 어, 북중미 같은 경우에서도 완전히 그냥 미국이랑 같이 쉽게 올라온 부분이고, 쉽게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올라왔죠. 그리고 뭐 워낙 또 이 해외 쪽에서 뛰는 선수들이 나름의 또 인지도가 있잖아. 그래서 상승세인 캐나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, 북중미는 워낙 밥이라서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 얼마만큼 해줄지.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우리 유로라든지 아니면은 네이션스 이런 유럽권 쪽 애들을 모아놓은 애들은 조금 하위 팀이라도 강팀이랑 붙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데이터가 좀 축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순히 친선 매치를 제외하고는 요런 강팀들이랑의 데이터가 굉장히 적습니다. 없어요, 거의. 그래서 요런 중요한 무대에서 캐나다가 얼마나 해줄지 요게 좀 관건이긴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경기에서 캐나다가 강팀을 상대로 얼마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아직까지 의문이에요. 오늘 경기를 지켜보면 알겠죠. 그냥 딱 우물안 개구리였구나. 아니면은 정말 괜찮아진 거구나.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벨기에 쪽이 우세하다라고 보는데, 저는 혹시라도 요런 좀 벽을 좀 느낀다면 벨기에가 당연히 가져갈 거고요. 만약에 강팀들 상대로도 정말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면은 저는 무승부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뭐 벨기에 승이나 무승부 쪽인데 뭐 그거는 뭐 알아서들 잡아가십시오. 저는 한 경기 좀 지켜보겠단 마인드예요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마무리합시다. 오늘은 딱 갈 경기가 딱 정해져 있죠. 앞에 두 경기. 그냥 언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.